안녕하세요. 닥터오공TV 이용주입니다. 오늘 수술하신 분 중에 이제 실리콘을 35년 전에 넣으셨던 분인데 실리콘 위쪽으로 이제 석회화되는 양상의 부작용이 생겨서 재수술을 시행하였던 경우인데 드릴 말씀이 있어서 간단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수술 전 시행한 CT에서 보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코뼈고요. 여기까지만 코뼈고 그 위에 이렇게 실리콘이 있는데 실리콘 이쪽으로 이렇게 하얗게 뼈와 같은 밀도로 보이는 CT상에서 같은 밀도로 보이는 조직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35년 전에 수술을 하시고 나셔서는 이렇게 매부리가 있거나 하지 않으셨었는데 5년 전부터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매부리처럼 이렇게 나왔다고 하시면서 저희 병원을 내원을 하셨는데 보통 이제 실리콘은 캡슐이 생기게 되는데 실리콘을 넣게 되면 근데 이렇게 석회화된 캡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화된 캡슐이 생긴 경우로 생각을 하고 이제 수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중에 실리콘을 다 제거하였고 요 위에 하얗게 보이던 요 부분에 있는 것들도 다 제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요 석회화된 제거 물질이고 그리고 나머지 잔여 뼈같이 느껴지는 그런 파편들은 모두 제거를 했고 실제로 제가 다 사진은 찍지 못했지만 긁어서 나온 것들이 꽤 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사진을 같이 좀 보시면 실리콘 위쪽으로 캡슐이 보통은 이제 생겨 있는데 캡슐이 우리가 실리콘을 제거할 때 보통 실리콘 캡슐까지 딸려 나오지 않고 실리콘만 깨끗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실리콘 위쪽까지 이렇게 석회화된 조직들이 완전히 실리콘에 엉겨 붙어서 같이 실리콘하고 딸려 나왔던 경우입니다. 아마 이 실리콘 캡슐이 보통은 섬유 캡슐이 생겨서 보통 매끄럽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안쪽에서 염증이 좀 몇 번 반복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CT 사진에서 보시면 실리콘을 보통 우리가 하회 측면골 위쪽까지 여기까지만 이제 넣는 것이 일반적인데 코끝까지 실리콘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심지어는 L형 실리콘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꺾여서 비주까지 꺾여 들어가는 라인에 실리콘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실리콘이 잘못 들어간 원인 때문에 염증이 조금 반복되지 않았을까. 또 하나 추정하는 것은 이분이 아마 수술 전에 매부리가 조금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매부리를 덜 깎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뼈가 매부리가 조금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부리가 덜 깎인 상태로 실리콘을 그냥 매부리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실리콘이 피부와 자극이 되면서 딱 이 부분에서 압력 때문에 피부와 밑에서 실리콘과 뼈가 누르는 힘 때문에 석회화 양상의 염증이 생기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저희가 시행한 사진은 아니고 이제 제가 논문에서 비슷한 사진을 가져왔는데 요거는 이제 35년 된 환자의 실리콘을 제거한 사진이고 요거는 20년 된 환자의 실리콘을 제거한 사진인데 보통은 이렇게 섬유성 양상의 캡슐이 덮이게 됩니다. 실리콘은 이거는 뭐 실리콘을 올바로 넣었다고 해도 다 실리콘은 캡슐이 생기기 때문에 이 캡슐이 오히려 실리콘과 이제 면역 반응을 우리 정상 조직을 완전히 구분해서 면역 반응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섬유성 캡슐이 생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우리 환자의 케이스와 그리고 이 환자의 케이스와 같이 이렇게 석회화되는 경우가 생기면은 물론 외관적으로 문제를 안 일으키고 그 다음에 염증 반응을 유발하지 않으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본 환자의 경우와 같이 뭐 염증을 유발하거나 하면은 제거가 필요하고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실리콘은 2, 30년 지나서 무조건 이런 석회화 반응이 나타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섬유성 피막이 둘러싸여서 안정되게 유지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마 이 제거된 거는 L형 실리콘을 넣어서 아마 염증이 일어나서 제거를 하셨을 거고 그 제거하고 보니까 이렇게 피막이 같이 딸려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요 위쪽 거 케이스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실리콘은 일반적으로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작용이 나면은 제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실리콘은 30년이 지나면 무조건 부작용이 나니까 실리콘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우리가 콧대에다 쓸 수 있는 거는 실리콘, 고어텍스,
그 다음에 늑연골을 실리콘 모형을 깎아서 넣는다거나, 그 다음에 진피류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 고어텍스도 동일하게 석회화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늑연골 같은 경우는 와핑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진피는 대부분 흡수되고, 그렇게 따지면 모든 우리 콧대에 넣는 보형물에는 부작용이 따르는데, 그 중에서도 실리콘의 부작용률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석회화돼서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이런 경우도 대부분은 실리콘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에 이렇게 나타나지, 일반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잘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실리콘이 많이 이제 사용되었기 때문에 실리콘의 부작용도 그렇게 많이 보고가 되는 거지, 다른 재료에 비해서 개인적으로는 실리콘이 보다 콧대에 사용하기에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리콘 외에 다른 재료는 뭐 부작용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리콘보다 부작용률이 보통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늑연골 같은 경우는 와핑 현상이 실리콘이 칼시피케이션, 요 석회화되는 경우보다 아마 많을 겁니다. 그리고 고어텍스는 아마 30년이 지나면은 제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아마 주변이라 유착이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진피는 흡수되는 경우는 상당수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리콘이 비교적 안전한 재료다. 부작용이 있지만 그래도 보형물로는 실리콘이 아주 적합한 재료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 재밌는 케이스를 가지고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